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집 딸은 또 이혼했대. 엄마 닮아서 남자복도 없지. 며느리가 살이 쪄서 아주 보기 싫더라. 그 사람은 괜히 잘난 척이야. 좀 튀고 싶나 보지? 처음엔 그냥 농담인 줄 알았어요. 다들 웃었고 나도 웃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들이 밤이 되면 자꾸 생각나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지더라고요. 저는 71, 정숙입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험담과 뒷말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법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지금 내 얘기도 누군가의 뒷담화가 되고 있을까? 그런 불안함을 느껴본 적 있다면 이 영상이 당신에게 꼭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따뜻한 말이 사라진 세상에서 조용히 마음을 지켜가는 법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가 더 멀리 퍼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이면 마음이 설레었어요. 순자, 민자, 영숙이랑 우리 넷이서 동네 카페에 모여 커피 한 잔에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시간. 그게 제겐 삶의 활력 같은 거였죠. 그날도 어김없이 창가 자리. 익숙한 얼굴들, 익숙한 웃음. 따뜻한 라떼를 손에 쥐고 있었을 때였어요. 영숙이가 커피잔을 내려놓더니 대수롭지 않게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야, 너네 들었어? 미자 딸 또 이혼했대. 그 말에 공기가 잠깐 정지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순자가 바로 반응했죠. 또? 걔 대체 몇 번째야? 엄마 닮아서 남자복이 없나 보지. 민자는 피식 웃더니 혀를 찼어요. 하긴 처음 결혼도 애 딸린 이혼남이었잖아. 그땐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말 안 듣더니 결국. 영숙이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미자도 말 참 많았잖아. 맨날 딸 자랑해, 남편 험담해. 모전여전이네, 진짜. 저는 말없이 얇게 웃었어요. 그 아이 나도 알아요. 어릴 때 동네에서 뛰어놀던 아이였고 눈웃음이 예뻤던 애였죠. 사랑해서 결혼했고 사정이 있어 헤어졌겠죠. 그걸 이렇게 안주 삼아 웃는 게 어딘가 모르게 찝찝하고 서글펐습니다. 다음엔 내가 우리 사촌 소개시켜줄까? 순자가 장난처럼 말했죠. 걔 아직 혼잔데 한 번쯤은 봐줄지도 몰라. 민자는 손뼉을 치며 웃고 영숙이는 어우 너무해 하면서도 크게 말리지 않았어요. 그 순간 내 마음이 살짝 싸늘해졌습니다. 언젠가 나도 저렇게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 웃음거리로 오르겠지. 내 얘기도 저렇게 돌고 돌다 누군가의 입에 오르내릴까봐 왠지 모를 불안이 밀려왔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코트 깃을 여미면서도 생각은 자꾸 그 자리로 돌아갔어요. 내가 예민한 걸까? 그냥 넘기면 되는 건가? 혼자 차를 마시며 멍하니 앉아있다가 예전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손자가 아플 때 며느리가 일 때문에 못 간다고 해서 제가 병원 데려가고 밤새 간호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모임에서 가볍게 했는데 며칠 뒤 민자가 그러더군요. 정수가 넌 꼭 그런 얘기 하더라. 희생한 척 좀 그만해. 요즘 그런 말 민감해. 그땐 웃으며 넘겼지만 그 말이 가슴 한구석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게 장난이었는지 진심이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 서랍을 열다 예전에 친구들이 보내준 편지를 꺼냈어요. 생일 축하 카드, 병문안 손편지. 정숙이 내가 있어서 내가 살았어. 그 따뜻한 문장들 속엔 그때의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왜 그 자리에 나갔을까요? 그건 아마 말 때문이었겠죠. 서로를 응원해주는 말, 존중해주는 말, 따뜻하게 안아주는 말. 하지만 그날은 아니었어요. 그 자리의 말들은 누군가를 베는 칼 같았고 그걸 웃으며 듣고 있는 내 자신조차 낯설었습니다. 그날 모임은 평소처럼 끝났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왠지 전보다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말수가 조금씩 줄었습니다. 예전엔 웃으면서 같이 떠들고 장난도 치곤 했는데 요즘은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괜히 입을 닫게 되더라고요. 모임에선 여전히 이런저런 얘기가 오갔어요. 누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다느니, 아들 내외가 이혼 위기라느니, 며느리가 살이 쪄서 보기 싫다느니. 저는 그냥 커피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민자가 말문을 열었어요. 정수가 너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전엔 내가 제일 시끄러웠잖아. 순자가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그래,
예전엔 우리끼리 정숙이 없으면 모임이 심심하다 그랬잖아. 무슨 일 있어? 저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요즘 말이라는 게 자꾸 조심스럽더라고. 괜히 누가 상처받진 않을까 싶고. 그러자 영숙이가 말했죠. 에이, 정숙이 너도 예민해졌네. 나이 들면 그냥 웃고 넘어가는 거지. 말 한마디에 그렇게 민감하면 세상 못 살아. 그 말이 가볍게 던진 농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순간 제 가슴 한쪽이 콕 찔렸습니다. 그래, 내가 예민한 걸까? 다들 괜찮은데 나만 유난 떠는 건가?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저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모르게 마음의 생채기가 난 적이 많았어요. 며느리가 안부 전화도 안 한다는 이야기를 꺼냈더니 민자가 그러더군요. 야, 너 며느리가 그 정도면 양반이지. 우리 집 며느리는 나한테 인사도 안 해. 근데도 난 그냥 모른 척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나만 부족한 사람 같구나. 괜히 나 자신이 초라해지더라고요. 말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의도가 좋지 않더라도 상대는 그걸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가끔은 진심보다 말투가 먼저 상처가 되고 말의 내용보다 그 분위기가 사람을 더 아프게 만들죠. 제가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나이 들수록 이런 말이 더 깊이 박히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별로 신경 안 썼던 말들이 이제는 오래 남아요. 어느 날 밤 혼자 누워있다 보면 문득 떠오르고 마음을 조용히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침묵이 꼭 무심한 건 아니라고. 말을 아끼는 건 내가 누구보다 그 무게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날 이후 저는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못 간다고 했고 다음 주엔 손주가 다녀간다고 둘러댔어요. 한두 번 빠지다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그 시간엔 혼자 커피를 내리고 창밖을 보거나 책장을 넘겼어요. 이상하게도 조용한 집이 그날따라 더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수요일을 건너뛴 날 민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통화를 눌렀죠. 정수가 너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요즘 계속 안 보이니까 걱정돼서. 민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그래서 저도 조심스레 답했죠. 응, 그냥 좀 쉬고 싶어서. 요즘 시끄러운 데 가면 머리가 아프더라고. 민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이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너 없는 자리에서 좀 이상한 얘기가 나왔어.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얘기? 영숙이가 그냥 좀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 정숙이 요즘 잘난 척하는 거 아니냐고. 괜히 우리 얘기 피하는 것 같다고도 하고. 말끝을 흐리는 민자의 목소리가 마치 내 속마음을 다 들킨 것처럼 아프게 박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가슴이 턱 막힌 듯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모임에서 조심했는지, 왜 말수를 줄였는지. 결국 이렇게 또 뒷말이 돌아오는구나. 웃으며 들었던 말들, 농담처럼 넘겼던 표현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정숙이 너는 맨날 반듯하게 하고 오네. 넌 괜히 고상한 척 한다니까. 그땐 그냥 웃었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 말들 속에 조금씩 날카로운 가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미안해. 내가 괜한 얘기 꺼낸 것 같아. 민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니야. 말해줘서 고마워. 그냥 내가 착각한 게 아니었구나 싶어서.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참 좋았는데 마음 한구석이 어둡고 텅 빈 느낌이 들었어요. 결국 나도 험담의 대상이 되었구나.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향하던 말들이 이제는 내 등을 향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을 더 고민했지만 결국 저는 그 모임에 다시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하나둘씩 줄였고 그러자 자연스레 그쪽에서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허전했습니다. 수요일 오후마다 카페를 향하던 발걸음이 이젠 슈퍼 앞 벤치에 멈춰서게 됐죠. 그 벤치에서 자주 마주치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처음엔 인사만 하다 언젠가부터는 나란히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됐죠. 그분은 말이 많진 않았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도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게요. 햇살이 참 곱네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
눈물이 살짝 맺히는 걸 느꼈어요. 그분은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제게 건네주셨죠. 그 한 동작이 그 어떤 말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짧게 한 줄을 적었어요. 나는 이제 말이 따뜻한 사람 곁에 있고 싶다. 우리는 나이 들수록 말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곧 그 사람의 얼굴이 되는 걸 느끼게 됩니다. 험담은 잠깐 웃음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남는 건 허무함과 상처뿐이었어요. 그걸 너무 늦게 알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지금 알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요즘은 조용한 말이 좋아졌어요. 큰 소리로 떠들진 않지만 귀 기울여 들어주고 짧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말들. 가끔씩 그 벤치에서 그 할머니와 조용히 앉아 있으면 예전 친구들과의 모임은 점점 흐려져 갑니다. 물론 그 시간들이 전부 나빴던 건 아니에요. 좋았던 순간도 있었고 서로의 생일을 챙기던 따뜻한 날들도 있었죠. 하지만 결국 저는 느꼈습니다. 말이 따뜻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그건 함께하기에 너무 날카롭다는 걸요. 이제는 내가 나를 덜 다치게 하는 선택을 하기로 했어요. 조금 외로워도, 조금 조용해도 내 마음이 평온한 쪽으로요. 그리고 그 길끝에서 언젠가 또 따뜻한 사람들과 마주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사람의 말은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수록 그 말 한마디가 마음에 더 깊이 박히곤 하죠.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다쳐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어루만져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의 경험을 담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함께 따뜻한 말이 오가는 세상을 만들어가요.